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지난주에는 엄청난 한파가 찾아왔더랬죠? 제가 있는 곳에는 모처럼 한방눈이 펑펑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마침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머무는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으로 눈이 내리는 풍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소담스럽게 내리는 하얀 눈과 동화 같은 풍경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자니 코로나마저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책을 통한 여행을 권하는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그 30번째 날로 함께 읽을 책은 밀란 쿤데라, 미셸 트르니에, 헤르타 밀러 등 46명의 작가들의 글과 크빈트 부호우스의 그림으로 채워진 책 그림책입니다. 책이 기획된 히스토리가 상당히 재미난데요. 크빈트 부호우스가 책을 모티브로 한 자신의 작품들을 가지고 미넨의 출판업자 미하엘 크리거를 찾아가자 미하엘은 전 세계 46명의 작가들에게 크빈트의 작품을 한 작품씩 보내고 그에 대한 감상의 글을 써달라고 하면서 만들어지게 된 책이라는 겁니다. 크빈트 부호우스는 1957년 독일 슈톨베르크에서 태어났는데요. 미넨 대학에서 예술사와 회화, 그래픽을 공부한 그는 시적이고 상상력에 가득한 사파들로 국내의 다수의 책을 작업하며 많은 상을 수상하면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책쌤과 함께 유명 작가들의 그림에 대한 개성 넘치는 감상문을 만나러 책 여행을 떠나볼까요? 늙고 눈먼 사나이가 열려진 창가에 누워서 그가 잘 알았던 대도시에서 아득하게 들려오는 소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잠을 자기도 했고 자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이 마치 꿈과 비슷하게 되는 것은 이제 너무나 자주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깨어나 있는 상태와 꿈꾸는 상태를 더 이상 구분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여성은 약 1시간 전에 갔다. 그의 손은 그녀가 읽어주었던 책의 부드러운 가죽 표지 위를 쓰다듬었다. 예전에는 그도 볼 수가 있었다. 그는 손가락 하나로 표지에 인쇄된 3개의 장식 글자들의 선을 더듬었고 그러는 동안 그의 기억은 손가락이 느끼는 감촉을 색깔로 변화시켰다. 황금빛이 나는 베이지색이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전집이 떠올랐다. 그의 집에는 책이 몇 권 없었고 그 몇 권의 책 중에서도 그가 쓴 것은 한 권도 없었다. 그는 여자 방문객에게 도서관에서 첫 번째 권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었다. 왜냐하면 그는 표범에 관한 시를 다시 한번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더듬거리는 독일어로 책을 읽어주는 동안 그는 식물원의 정원에서 표범이 원을 그리며 도는 모습을, 표범이 격자 창살들을 따라서 끝없이 둥그런 매듭을 만들며 도는 것을 보았다. 커다란 고양이의 음산하면서도 회피하는 듯한 시선.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들이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시선을 보았다. 표범에게는 마치 수천의 창살들이 존재하며 그 수천의 창살들 뒤로는 아무런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 장님은 그녀에게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제 그는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표범과 꼭 마찬가지로 영원히 순환하는 밤속에 말없이 누워 있었다. 한번 보았던 사람은 꿈속에서도 계속 볼 수 있는 것이다. 안 그래도 그는 자신이 방 안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너무나 부드러운 빌로도 같은 발들이 내는 소리. 한 차례의 숨소리. 소리 없이 열리는 문. 밤의 어둠보다 더 어두운 그림자. 다만 파리에 있었을 때와 다른 하나는 이번에는
동물이 그를 본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위험한 불꽃을 보았고 그가 한때 또 다른 맹수인 호랑이에 대해 썼던 식구를 생각했다. 두려움이 일지는 않았다. 그는 전생에 동안 추구해왔던 그 무엇이 지금 자기 앞에 다가와 있음을 알았다. 그는 지금 자기 옆에 있는 동물이 자기에 대해 꿈꾸고 있으며 또한 시를 낭송하는 동안 그 자신이 이 꿈을 생겨나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보았다. 그 커다란 고양이는 그 숨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미풍과도 같이 방을 지나갔다. 몸을 일으켜 세우고 발 하나를 사용하여 그 책을 마치 먹이라도 되는 것처럼 날카로운 하얀 이빨들 사이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 상아색 포획물을 덥석 물고는 단숨에 뛰어서 그 동작은 매우 빠르면서 동시에 끝없이 느린 것처럼 보였다.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가볍게 몸을 날렸다. 그러고는 전깃줄을 따라 걸어가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밤의 별들은 마치 눈송이들과 같았다. 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이따금 라디오에 귀를 기울인다. 스피커에서는 서로 뒤섞이고 얽힌 채로 다양한 신호음들과 다양한 인간의 목소리들이 여러 나라 말로 쏟아져 나온다. 그러므로 볼륨을 아주 나지막하게 낮추고 머리를 라디오에 바싹 갖다 대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웃의 그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라디오를 듣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는 아마도 적대국 방송의 불법 청취자로 고발을 당할 것이다. 고발을 당하면 체포되고 체포되고 나면 고문을 당하면서 처형될 것이다. 그러나 프리돌린 씨는 라디오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서가 저 높은 곳에 있는 책들의 귀를 기울인다. 그는 그 책들로부터 어떠한 음향도 어떠한 목소리도 듣지 않고 오직 침묵만을 듣는다. 그러나 이 침묵은 인간들 사이의 상호소통 결핍에 대한 그의 거부에 상응하는 것이다. 인간들은 서로 욕설을 퍼붓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에만 야단법석이며 상호 이해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러나 이 책들, 이 커다랗고 두꺼운 이해의 서고는 그 완벽한 침묵에 의해 인간이 거부하는 정신을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라고 프리돌린 씨는 느낀다. 그는 이웃 사람들, 동료들, 자신의 아이들, 애인, 아내에 의한 저 끊임없는 감시가 고통스러웠다. 어디 있었니? 어디 가니? 왜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니? 대답해봐.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무엇을 생각하는 거지?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는 거야? 말해. 어느 날 그는 문을 걸어 잠갔다.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다. 그는 침묵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그를 들여다보았다. 그가 커튼을 쳤다. 그러자 사람들이 문에 구멍을 뚫었다. 그는 자신을 관찰하는 눈을 보았다. 다음날 아침 5시에 그는 모자를 쓰고 몇 권의 책과 우산을 집어들었다. 33시간을 걸어간 후에 그는 텅 비어있고 전막이 툭 트인 곳에 자리를 잡았다.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영원히 그곳에 있겠다고 결심했다. 우선 그는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완벽한 행복이었으므로 그는 그러한 행복을 순수한 상태로 즐기고 싶었다. 그리하여 그는 신기하게도 저절로 채워지는 잔으로 이따금 한 모금의 커피를 마시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 화가가 그를 발견하였다. 그 화가는 망원경을 통하여 그 남자를 오래 관찰한 후 그를 그림으로 그렸다. 뒤쪽에서 음흉하게 마치 살인자처럼. 사진사의 더러운 놀이에 탐닉하는 화가들에게 재앙이 있어라.
한 고독한 남자가 택한 도주를 욕되게 하는 저자들을 처형하고 거세시켜버려라. 여러분 모두에게 간청하는 바이다. 저 밀정의 그림이 눈에 띄는 즉시 그 자리에서 없애주시기를. 요컨대 그 남자가 그 그림을 보는 일만은 절대로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그림을 보자마자 그 남자의 행복은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그 남자가 어떻게 될지는 나는 모른다. 정말 모른다.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책을 모티브로 하는 크빈티의 그림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난 그의 동화적이고 시적인 상상력이 한껏 담긴 그림들이었어요. 또한 각각의 그림들은 책 읽기에 얽힌 추억, 책 읽기를 통해 얻게 되는 자유로움, 책 읽기를 통한 소통 등 책과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데요. 그 그림에 대한 감상이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상상력으로 재탄생되니 이 어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문득 저와 여러분이 그의 그림에 대한 감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또 어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지 궁금해집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책 이야기에 동행해주신 당신 고맙습니다.